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리즘의 두 번째 이야기, 성능 분석. 오늘은 그 두 번째,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성능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고 표기법과 친구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고 표기법은 이 1892년도 19세기 말이죠. 이 존 폴 바흐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비고 표기법을 발전시킨 사람은 이 에드문드 란다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재에서 보면 이 비고 표기법을 란다우 노테이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현대적 의미의 비고 표기법을 만든 사람은 도널드 크누스입니다. 이 도널드 크누스는 컴퓨터 사이언스계 전체에서 가장 큰 어떤 공헌을 한 그런 탑티어 연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76년도에 쓴 빅오미크론, 빅오메가, 빅세타라고 하는 이 논문이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비고 표기법의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실은 이게 약간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G에는 비고의 F의 N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F하고 G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고의 FN이란 무엇인가? 어떤 FGN인데 상수 C하고 N제로가 존재해서 G는 C 곱하기 FN, N제로보다 큰 N에 대해서 만족을 할 때 이런 G들의 집합을 비고의 FN이라고 한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이러한 G들의 집합을 오메가의 FN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여기까지는 빅오고 여기까지는 빅오메가죠. 이걸 둘 다 만족을 시킬 때 빅세타의 FN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이 정의가 지금도 비고 표기법의 정의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고 표기법을 정의를 유도를 해보자면 우리는 FN이라고 하는 함수의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고 싶어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FN이 가장 자원을 많이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 FN이 10초가 걸렸다 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값을 가진 함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GN이 FN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N0보다 큰 N에 대해서 Gn은 FN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는 상수배 정도는 봐주자는 겁니다. 비록 Gn이 어떤 경우에는 FN의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수배만큼만 더해주면 항상 FN보다 큰 관계를 크게 돼요. 이런 경우까지는 봐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우리가 비고 표기법을 얻게 됩니다. 이게 비고 표기법의 정의입니다. 이걸 읽는 방법은 그 위에 있는 문장처럼 읽으면 됩니다. N제로보다 큰 N에 대해서 F의 N은 M 곱하기 Gn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M과 N제로가 존재한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F의 N은 비고의 Gn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N제로보다 큰 N에 대해서 F의 N은 절대로 Gn보다 더 커질 수 없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Fn은 Gn보다 빨리 끝난다. 더 작은 자원을 요구한다. Fn의 상한, 어퍼바운드는 Gn이고 Fn의 최악, 워스트 케이스도 Gn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n은 비고의 Gn이다. 이렇게 쓸 때 이걸 수식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 Fn은 M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다. N0보다 큰 N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M과 N0가 존재한다.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Fn 위에 Gn을 그리면 됩니다. 말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도 FN은 Gn보다 빨리 끝난다. FN의 상한은 Gn이다. FN의 최악은 G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표현법 중에 뭐가 제일 직관적으로 와닿나요? 아마 이 그림이 제일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 비고표기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이와 같은 수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f의 n이 n이에요. 네, 이것은 n입니다. 이때 이 밑에 있는 함수 중에서 gn이 될 수 있는 함수는 어떤 건가요? gn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fn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보시면은 n0는 1, 이 정도의 숫자를 잡으면 이 모든 함수들이 다 n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 gn이 될 수 있는 함수는 뭐냐? 이 전부 다입니다. 네, 그럼 이런 숙제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숙제를 나는 이틀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숙제기가 며칠 줄까? 라고 물었어요. 나는 며칠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네, 1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재앙이죠. 안 됩니다. 그죠? 2일이면 빡시게 숙제만 해야 되겠죠. 3, 4, 5일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좀 쉬다가 할 수도 있고 놀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답은 이렇게 4가지가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이 비고표기법의 한번 예제를 한번 보죠. 네, 첫 번째 예제는 fn은 0.5n입니다. gn은 n이에요. fn은 비고의 gn인가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하고 n 제로가 존재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fn, 즉 0.5n이 gn, n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네, 보세요. 이게 fn이에요. 이게 gn이에요. 어때요? gn은 항상 위에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m 대신에 2를 잡고 n0 자리에 n 그냥 제로를 잡으면 fn은 1 곱하기 gn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n이 0보다 크면. 즉 0.5n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m과 n 제로를 우리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fn은 비고의 gn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볼까요? fn이 2n이에요. 이렇게 증가하는 2n입니다. gn이 n이에요. gn이 밑에 있네요. fn에. 그죠? 이때도 fn은 비고의 gn인가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n0 자리에 0을 집어넣고 m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2n은 n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둘 사이는 항상 곱하기 2라고 일정한 배율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곱하기 2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숫자, 만약에 m 대신에 3을 잡으면, 그래서 n0 대신에 자리에 0을 넣고 m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3n은 항상 2n보다 위에 있죠. 무슨 뜻이에요? m이 3, n제도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f의 n, 2n은 3 곱하기 g의 n, 3n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걸 만족하는 m과 n제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fn은 비고의 gn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세 번째 예제. fn이 2n 플러스 n이에요. gn이 n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2n 플러스 n이고 이게 n이에요. 네, 이때도 f의 n은 비고의 gn일까요? n0 자리에 0, m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2배씩의 배율이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g의 n을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 얼마를 곱할까요? 3 곱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m 대신에 3을 잡으면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죠. 근데 보세요. 이 값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는 fn이 더 커요. 그죠? gn이 fn보다 더 커지는 값은 이 값보다 더 큰 범위예요. 1000 정도 되는데 이 값을 n0로 잡읍시다. 그래서 n0는 1000이고 m을 3을 잡으면 1000보다 큰 n에 대해서는, 그죠? 이쪽에 있는 모든 n에 대해서는 항상 gn이 더 크죠? fn이 3 곱하기 gn보다 항상 더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m과 n 제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fn은 비고의 gn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제를 볼까요?
fn이 0.0002 곱하기 n 제곱이고 gn이 n이에요. fn은 비고의 gn인가요? 네, 보시면 gn은 이렇게 직선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fn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값을 잡으면 n 제곱은 0.0002가 곱해진 n 제곱은 n보다 작거나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m 대신에 3을 잡아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에는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0.0002 n제곱보다 더 큰가요? 글쎄요. 네, 일단 배우들 줄여봅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까지 계산을 했다면 네, 이제는 한번 우리가 2만까지 계산을 해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네, fn이 점점 더 빨리 증가해서 gn을 추월하게 되죠. 이거 실패했네요. 그죠? 3 곱하기 gn이 fn보다 크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네,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m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5에는 훨씬 더 빨리 증가하니까 얘 위에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화면을 줄여봅시다. 아까 2만이었죠? 더 줄여가지고 이제는 한 3만 정도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나서 보면 네, 결국 다시 fn이 gn을 추월하죠.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m을 잡아도 0.0002 곱하기 n 제곱은 m 곱하기 n보다 커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는 fn은 m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m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n은 gn이 아니다. 비고의 gn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간단한 예제를 봤고요. 이제 한번 실제 증명을 해봅시다. fn이 n제곱이에요. 네, 그리고 미안합니다. fn이 n이에요. gn이 n제곱이에요. fn은 비고의 gn인가요? 이걸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n은 어떤 m 곱하기 n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n0와 m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n0는 뭐 2, m은 1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주어진 저 식은 네, f의 n이죠. 그래서 n은 1 곱하기 n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다면 뭐 n이 10일 때 10은 10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n이 100일 때 100은 100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n이 1000일 때 1000은 1000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죠. 아무리 큰 n을 적용을 해도 이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 네, m이 1이고 n0가 2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족시키는 값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n0가 2고 m이 1이라면 항상 이걸 만족한다. 따라서 fn은 비고의 g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fn이 n 제곱이에요. gn이 n이에요. fn은 비고의 gn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n0를 2, m을 1, 10, 100, 1000 정도를 잡으면 n 제곱은 1, 10, 100, 1000 곱하기 n보다 작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오케이. 2의 제곱은 1, 10, 100, 1000 곱하기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n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을 집어넣어 볼까요? 10, 100, 1000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의 제곱은 1000 곱하기 1000보다 작거나 같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n자리에 우리가 만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의 제곱은 1000 곱하기 만보다 작거나 같냐? 이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m을 잡아도 n이 증가하면 그게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즉 m 대신에 2를 잡으면 네, 이건 성립을 하지만
n 자리에 100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하지 않죠. 그래서 좋아요. 난 m을 1000을 잡겠어. 오케이. 근데 n이 만약에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불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떠한 m을 잡아도 이걸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 n이 존재해요. 그 말 뜻은 뭐냐? 이런 m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fn은 비고의 gn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fn은 비고의 gn이냐는 질문을 반드시 이렇게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증명하지 않으면 야매가 됩니다. 네. 자, 한번 우리가 그러면 fn은 비고의 gn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fn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gn이 있어요. 그럼 fn은 비고의 gn이겠죠? 만약에 그 위에 hn이 있으면 fn은 비고의 hn일 겁니다. 그 위에 kn이 있으면 fn은 비고의 kn일 겁니다. 그죠? 비고의 gn, 비고의 hn, 비고의 kn이 전부 다 fn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셋은 같냐? 그건 아니에요. 이걸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저 앞에서 흐누스의 정의를 따르면 이 비고의 gn이라고 하는 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비고의 kn이라고 한 걸 만족시키는 집합이 있고 이 밑에 있는 건 다 비고의 kn이에요. 그 다음에 비고의 hn을 만족시키는 함수들이 있고 이 파란색 함수 밑에 있는 건 다 비고의 hn입니다. 비고의 gn을 만족시키는 게 있고, 네. 그러면은 우리의 fn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세 집합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함수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볼게요. 이제 fn이 있고, 미안합니다. gn이 있고 f의 1의 n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f의 2가 있으면 네, 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밑에 f의 3가 있으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f1, f2, f3가 전부 다 비고의 gn이라고 해서 얘들이 같다. 그건 절대로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네, 비고의 gn은 gn 밑에 있는 이 함수들을 의미하는데 그죠? 이 f1, f2, f3는 전부 다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비고의 gn이라고 하는 함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고표기법을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비고표기법의 친구를 봅시다. fn은 비고의 gn이다는 n0보다 큰 n에 대해서 fn은 m 곱하기 g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m과 n0가 존재한다. 여기서 작거나 같다를 크거나 같다로 바꾸면 b고 오메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이 비고 노테이션이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면 비고 오메가 노테이션은 최선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퍼 바운드 왜? 위에 있으니까 이걸 로어 바운드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FN이 만약에 비고의 GN이라면 네, 이게 F면은 이게 G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G는 항상 F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GN은 빅 오메가의 F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함수가 서로를 만족할 때 FN은 비고의 GN이고 GN은 F의 FN이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빅 세타의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퍼 바운드, 이걸 로어 바운드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타이트 바운드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비고의 n 제곱에 속하는 함수들은 뭐 2분의 1의 n 제곱, 2의 n 제곱, 37n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네. 비고 오메가의 n 제곱에 속하는 함수들은 n 제곱보다 큰 녀석들, 크거나 같은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마찬가지고 n 세제곱 이런 게 되겠죠. 이 둘을 겹쳐 써보면 네, n제곱은 비고의 n제곱은 이렇게 되고 오메가의 n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둘 동시에 속하는 녀석들 얘들을 빅세타의 n제곱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네, 비고 표기법의 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